Mirë mbrëma, një histori nga Azia që preku zemrat tona, ky burr korean ruajti besën e një familje shqiptare. Ai shiti ëndrrën e tij, por bleu nderin ton. Një shembull i vërtet i sakrificës burrërore. Si arriti ky dhëndër nga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행운 터지는 날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한 여인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것은 여권과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을 닮은 앳된 소년이 책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 니코입니다. 최근 발칸 반도의 주요 외신들이 한 한국 남성을 두고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돈으로 매입한 관계를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바꾼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바니아의 전통적인 명예를 지켜준 가장 따뜻한 사위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5살의 에마입니다. 그녀는 동유럽의 낯선 나라 알바니아의 깊은 산악지대 출신입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을은 배사, 즉 명예와 신뢰를 목숨처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가뭄과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가축과 농작물이 모두 시들어버렸고 가족의 생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니코가 수도 티라나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알바니아의 전통에 따르면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에는 그에 걸맞은 막대한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당장 니코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에마는 그 모든 짐을 자신이 지기로 결정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동생의 지참금과 학비를 모두 해결해 줄 것. 에마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에마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알바니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마치 진열대에 올려진 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방,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37살의 강준호였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마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돈으로 사들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준호는 머쓱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에마가 들고 있던 낡은 캐리어를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부산까지는 기차를 타야 하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에마의 가방 속에는 고향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몰래 넣어준 빨간색 전통 자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바니아의 전통 지참금을 상징하는 봉투였습니다. 비록 속은 비어 있었지만 에마에게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자신이 희생했다는 증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둘은 준호가 사는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에마를 자신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에마 씨는 오늘부터 이 방을 쓰세요. 나는 거실에서 잘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아내를 사지 않았나? 왜 방을 따로 쓰는 거지? 그날 밤 에마는 방 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 거래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에마는 방을 정리하던 중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서 빨간색 전통 자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방에 있어야 할 그 봉투였습니다. 준호가 밤사이에 자신의 가방을 정리해주면서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봉투는 뜯겨 있었습니다. 에마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어. 돈만 보고 거래한 것이 분명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 대신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중개업소에서 발행한 듯한 지참금 완납 확인서였습니다. 에마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혼 전에 이미 에마 가족의 모든 짐을 해결해 준 겁니다. 에마는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준호는 에마를 상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려 한 겁니다. 두 번째 종이는 준호가 직접 쓴 듯한 짧은 편지였습니다. 못생긴 알바니아어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에마 씨, 당신의 가족은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닌 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 이전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어로 명예와 신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에마는 그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돈 때문에 온 자신에게 돈보다 더 귀한 명예를 돌려준 이 남자에게 에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예측하지 못했던 온기와 존중이 밀려들어 온 겁니다. 그날 이후 에마는 방에서 나와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퇴근하기 전 그가 입을 작업복을 깨끗하게 빨아두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가요? 그 질문의 답은 그들이 함께 생활하며 점차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주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에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고향 알바니아 전체의 운명까지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요. 에마는 준호가 출근하며 남긴 메모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탁 위에 밀면 대신 밥을 준비했어요. 천천히 먹어요, 에마 씨. 에마는 그 메모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친절한 걸까? 왜 나를 존중해 주는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준호의 과거, 그리고 그의 가슴에 남은 아픈 기억 때문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에마와 준호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살던 작은 빌라는 경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선소에서 묻혀온 기름때와 땀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 공간은 에마가 상상했던 차가운 거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에마는 여전히 침묵했고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팔려왔고 이 남자는 나를 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문장만이 무겁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에마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에마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밤샘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도 에마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그들 사이를 오간 것은 오직 배려라는 낯선 감정뿐이었습니다. 에마는 한국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고향의 향긋하고 시원한 알바니아식 요구르트 수프인 타라토르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하루는 준호가 퇴근 후 커다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요구르트와 오이, 마늘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타라토르라고 했죠? 준호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만드는 법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애써 타라토르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너무 달거나 너무 묽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산의 명물인 밀면 2그릇을 사다 주었습니다. 고향 음식은 아니지만 이것도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마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낯설었지만 그 음식에 담긴 준호의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마가 준호에게 느낀 가장 큰 놀라움은 매일 아침의 주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늦은 밤 퇴근해도 새벽같이 출근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괜찮아요, 에마 씨. 에마가 설거지를 했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만 머물렀든 그 말은 늘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괜찮다고 하지? 에마의 고향 알바니아에서 여자는 늘 해야 하는 일과 명예를 지키는 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곧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마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말은 그녀의 굳은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마가 준호의 작업복을 세탁하려고 베란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준호의 공구 세트가 손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공구 세트는 준호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할 때도 그를 지켜주었던 물건이거든요. 공구 세트는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일부 공구의 날카로운 끝은 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에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남자가 드디어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내가 사온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나를 몰아세울 것이다. 저녁 늦게 퇴근한 준호는 거실을 지나다 깨진 공구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에마는 숨을 죽이고 그의 분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공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마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에마 씨,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공구는 다시 사면 돼요. 당신이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에마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질책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이 남자의 모습은 그녀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준호가 에마에게 헌신하는 진정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의 과거에 얽힌 아픈 기억, 그리고 알바니아 난민 선생님의 사연이 에마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마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한국 음식은 서툴렀지만 그녀가 정성껏 끓인 알바니아식 수프는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마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요? 나는 당신이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인데 왜 나에게 명예를 돌려주려고 해요? 준호는 조용히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픈 과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 보육원에는 자신을 유독 아껴주던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알바니아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웃고 있었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고향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가족에게 약속했던 희생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이름 대신 난민 번호로 불렸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마지막까지도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준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한테만큼은 이름을 불러주자고,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되돌려주자고. 그것이 바로 준호가 에마에게 배사를 지켜주려 했던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에마는 그 고백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를 향한 준호의 헌신은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세상을 향한 책임감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에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에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에마라는 이름을 돌려줬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이 관계를 거래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후 에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조선소 주변의 식당에서 서툰 한국어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준호가 가져다 준 한국어 교재를 들고 독학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호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 에마는 준호가 퇴근 후 몰래 책상에 펴놓았던 설계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소형 정비소의 도면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기술자로 살면서 모아온 돈으로 자신의 정비소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에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의 꿈을 지켜줄 차례야. 그녀는 6개월 동안 잠을 줄이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노동 덕분에 둘은 조금씩 생활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그들의 작은 빌라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알바니아에서 예상치 못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에마의 남동생 니코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에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에마와 준호가 함께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니코의 대학 입학 직전 알바니아에서 지참금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호가 이미 지불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500만 원. 그것은 정확히 준호가 소형 정비소 창업을 위해 모아온 꿈의 자금이었습니다. 에마는 편지를 가슴에 묻고 온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꿈을 앗아갈 수는 없어.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에마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준호는 에마의 편지 속 비밀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과 에마 가족의 명예라는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치솟는 지참금, 가려진 진실. 에마는 알바니아에서 온 동생의 편지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와 준호가
간신히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2,500만 원. 준호의 소형 정비소 창업 자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에마는 준호의 꿈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녀에게 명예를 돌려준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에마는 다시 잠을 줄여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 낮에는 한국어 학원, 저녁에는 마트 계산원까지 하루에 18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에마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에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에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요즘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조금 무리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는 척했지만 아내가 잠든 후 몰래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는 곧 빨간색 전통 자수 봉투 옆에 숨겨진 동생 니코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밤새도록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니코는 편지에서 누나가 보낸 지참금 덕분에 잠시 행복했지만 대학 입학을 앞두고 마을 어른들이 더 큰 지참금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의 명예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적었습니다. 니코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나가 희생했는데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느꼈던 난민 선생님의 절망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명예를 잃고 좌절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에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에마 씨, 어젯밤 니코의 편지를 봤어요. 같이 은행에 가요. 에마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그 돈은 당신의 꿈이에요. 5년 동안 당신이 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요. 에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니코에게 보낼 겁니다. 안 돼요. 나는 당신의 꿈을 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의 꿈이 나보다 더 소중해요. 에마가 절규했습니다. 준호는 에마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에마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꿈은 다시 꿀 수 있지만 당신 가족의 명예는 되돌릴 수 없어요. 니코의 대학 진학, 당신 어머니의 얼굴, 당신 아버지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2,500만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준호는 에마의 손에 소형 정비소 창업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준호의 땀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에마는 통장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가장 간절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장에 담긴 전액을 알바니아로 송금했습니다. 동생 니코는 그 돈 덕분에 대학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에마의 가족은 마침내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쓰러지고 에마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에마는 한국어로 준호에게 결단을 내린 한마디를 건넵니다. 준호는 꿈의 자금을 보낸 후 다시 2,5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주간 근무, 야간 근무, 그리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까지. 그는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잠들었습니다. 에마는 그런 준호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꿈과 생명을 앗아갔구나. 에마는 준호의 도시락에 매일 알바니아식 빵과 치즈를 넣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준호의 굳은 발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두고 한참을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샘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준호가 집 근처 골목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일터로 가야 한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에마는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배운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어떡하냐고요. 당신이 없이는 나도 없어요.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에마의 진심은 그가 지금까지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마 씨가 웃으면 나는 괜찮아요. 에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된 겁니다. 에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우리 가족의 명예는 당신이 지켜줬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게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물질적인 거래를 완전히 넘어선 존중과 희생으로 엮인 굳건한 약속이 된 겁니다. 준호는 에마의 간호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일했습니다. 에마는 자신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모두 준호의 창업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시 2,500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느렸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에마의 휴대폰에 발신 제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동생 니코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대. 에마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의 명예는 지켰지만 이제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준호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퇴직금까지 걸고 알바니아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수술할 수 있을까요? 에마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순간 부산의 작은 빌라 전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동생 니코의 울음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졌어. 스트레스성 뇌출혈이래. 산골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 에마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녀는 울면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안 돼요. 이미 당신의 꿈을 앗아갔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건 절대 안 돼요. 알바니아에서 한국까지 어머니를 이송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에마는 자신이 또다시 준호에게 회복 불가능한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에마를 일으켜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마 씨,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제 나의 어머니예요. 돈은 또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정말 못 돌아와요. 준호는 이전에 2,500만 원의 꿈을 포기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음 날 곧바로 조선소에 찾아가 사표를 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퇴직금을 걸고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알바니아로 떠납니다. 이 결정에 숨겨진 준호의 이유가 에마를 다시 한번 울립니다. 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퇴직금 전액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송비와 긴급 수술비를 마련하기에 겨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알바니아로 가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올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마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버텨요? 당신은 이제 일해야 하잖아요. 준호는 에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에마 씨, 나는 보육원 시절 난민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가족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 혼자 이 모든 절망을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어머니의 생명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에마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선 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왕복 비행기 표를 끄는 준호는 에마가 고향을 떠나올 때 쥐고 있던 빨간색 전통 자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준호는 다시 한 장의 종이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가족에게 보내는 귀한 편지가 될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바니아까지 꼬박 이틀이 걸리는 고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온 동생 니코가 준호에게 죄책감 어린 편지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준호는 어떤 말로 니코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까요? 준호는 알바니아 산골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에마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어머니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긴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에마를 보자마자 알바니아어로 에마라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에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옆에 서 있던 준호를 보았습니다. 에마는 눈물을 닦고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남편 준호 씨예요. 우리 가족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준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와 알바니아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사위,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당신이 지켜줬어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이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결합을 알리는 증표였습니다. 알바니아에 남아있던 동생 니코가 누나 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니코는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죄송해요.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누나에게 일부러 과장된 편지를 썼어요. 니코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추가 지창금 요구는 사실이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그는 자신이 누나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동생이에요. 누나의 희생을 딛고 제 꿈을 이루려 했어요. 준호는 니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니코, 당신은 나쁜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은 명예를 지키려 했던 용감한 아들입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는 나에게 명예냐 꿈이냐를 선택하게 했고 나는 명예를 선택했어요. 덕분에 나는 당신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니코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아버지에게도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마의 아버지는 딸에게 너를 돈으로 팔았다는 죄책감이 나를 평생 괴롭혔다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에마 씨를 판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족의 명예는 지켜졌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온 편지는 이제 절망이 아닌 가족의 귀한 편지로 그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보며 에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당신의 퇴직금과 다시 시작해야 할 당신의 꿈이에요. 그들은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에마는 이 모든 희생을 바탕으로 반드시 준호의 꿈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꿈을 재건해야 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굳건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이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선물합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창업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알바니아 고향 마을을 변화시키게 될까요? 알바니아 어머니의 수술 후 에마와 준호는 다시 부산의 작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모두 소진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조선소의 동료들이 소개시켜준 임시 일자리와 주말 알바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에마도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와 동시에 강도 높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준호의 꿈인 소형 정비소 창업 자금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6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마는 6개월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동료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의 노력은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에마가 임신한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에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에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마 씨.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들의 사랑은 이제 한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알바니아어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의 탄생은 그들의 삶에 완벽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노아는 한국어와 알바니아어를 동시에 배우며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딸을 안고 돌 때마다 아빠 사랑해, 노아. 아티 사랑해, 노아라고 한국어와 알바니아어로 번갈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작고 아름다운 행복은 한 이주민 지원센터 직원의 작은 블로그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꿈을 팔아 아내 가족의 명예를 지킨 한국인 사위라는 제목과 함께 준호의 희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내 최대 휴먼 스토리 유튜브 채널인 사람이 사는 세상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널 제작진은 이들의 사연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에마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명예로운 일이에요. 결국 유튜브 채널에 내 꿈을 팔아 아내의 나라 알바니아 명예를 산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켰다는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렸고 외신까지 이 사연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하여 준호 씨의 꿈을 되찾아주자는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돈보다 명예와 지혜를 선택한 이들의 결정은 알바니아 마을 전체를 감동시키고 준호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되찾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의 댓글과 개인 후원 계좌로 모인 돈은 총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에마와 준호는 이 엄청난 후원금 앞에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받아 우리의 창업 자금으로 쓰는 것이 맞을까? 고민 끝에 그들은 유튜브 제작팀에 연락하여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돈을 에마의 고향 마을에 기부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가족의 명예를 지켰듯이 지혜와 배움이 명예를 영원히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후원금 전액은 알바니아 산골 마을에 노아의 명예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날 에마와 준호 그리고 노아는 알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에게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보냈습니다. 남동생 니코는 도서관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나와 형부가 지킨 우리 가족의 명예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돈 대신 지혜로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에마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명예를 잇는 다리가 되었구나. 이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유튜브를 통해 얻은 선한 영향력으로 한 마을의 미래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바니아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본 한 자동차 정비 회사의 대표가 준호에게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 겁니다. 당신처럼 마음이 올곧은 기술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그의 정비소 이름은 노아 정비소였습니다. 에마는 이제 한국어 능력 6급을 취득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르쳐주고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3살. 한국어와 알바니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주말이면 이들 가족은 정비소 앞에서 이주민들에게 무료 정비를 해주며 봉사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에마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에마 씨, 오늘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모든 일들 정말 잘 해냈어요. 에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오늘 잘했어요. 당신이 나의 배사를 지켜주었듯이 이제 우리 가족이 당신의 꿈을 지켜줄 거예요. 그들의 작은 빌라 거실에는 알바니아 전통 자수와 한국 전통 보자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두 문화, 두 나라 그리고 두 가족이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한 여인의 명예를 구원하고 그 온기가 유튜브를 통해 국경을 넘어 세상을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강준호 씨와 에마 씨 가족은 지금도 부산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산골 마을의 노아의 명예 도서관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명예를 지킨 강준호 씨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준호 씨라면 꿈과 명예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